어제 발표한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권영진, 임대윤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국적인 관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장애인 단체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수용을 요구한 장애인 부모를 테러범으로 몰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군소 신생정당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2018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현직 군수와 무소속 후보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고령 군수와 여야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경산시장 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여야 초박빙으로 나타나며 최고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40%를 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동층이 당락을 결정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재한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대구 더위만큼이나 달아올랐습니다. MBC 등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까지 조사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권영진 후보 28.3%, 임대윤 후보 26.4%로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이었습니다. 지역 정치를 독식해온 자유한국당이 공천 구태를 반복하는 등 보수 지지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구에서도 여당 바람은 꾸준히 순풍을 타 이젠 돌풍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에 다 지역구 후보를 내세웠고요. 단체장에서 거의 대부분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서 당선될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대구의 큰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핵심은 부동층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만 부동층이 40%를 넘었는데 특히 이른바 샤이 보수가 얼마나 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샤이 보수층은 실제 보수 성향이 있지만 조사조차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숫자가 되고 그들의 성향이 그리고 투표장에 실제로 갈지 여부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당 공천과 함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던 과거와 달리 여야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대구가 지방선거 최고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권영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장애인 단체가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정책 수용을 요구한 장애인 부모를 테러범으로 몰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른바 꼬리뼈 부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권영진 후보 출정식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체장애 딸을 둔 50대 여성이 권영진 후보 앞을 막아섰고 권 후보는 뒤로 크게 넘어집니다. 이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권영진 후보 측은 단순 부상이 아니라 후보가 꼬리뼈를 다친 무거운 상황이라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님은 현재 꼬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일단 골절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허리에는 통증을 느끼고 있고요. 권 후보와 마찰이 있었던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정책 수용을 요구했을 뿐인데 장애인 부모를 테러범으로 모는 까닭을 알 수 없다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감히 누가 내 자식을 지키겠다는 우리 부모를 테러범자로 본단 말입니까?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와 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권 후보가 대구시장으로 있던 지난 4년도 장애인 정책이 미흡했는데 시장에 재선되면 또다시 4년을 허송세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눈을 감을까 그 걱정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체험해 보셨다면 31일 그날 당신도 분명히 시장 후보의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후보 측 수사 요구에 따라 50대 여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영진 후보 측은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이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대구장애인축구협회 등 대구의 장애인단체 16곳은 권영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권 후보 선거 사무실에 모여 권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꼬리뼈 부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동영상과 인터넷 댓글이 권 후보를 매도하고 왜곡해 분노와 비애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위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많은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생활 전체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군소 정당들을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과 제1, 2 야당을 뺀 군소 신생정당 후보는 대구 37, 경북 29명입니다. 정당별로는 대한애국당이 25명, 정의당 19명, 민중당 17명, 녹색당 2명 순입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긴 정당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4년 전 6회 지방선거 때보다 6명 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군소정당 후보 수가 조금 늘어난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굳건해 보였던 지역 보수 민심이 흔들리면서 군소 정당들은 이전 선거 때보다 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지역구 시의원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했던 정의당은 이번에 후보 2명을 냈습니다. 현장에서 바뀐 유권자들의 반응을 느낀다며 특정 정당을 향한 일방적인 지지로는 민생이 나아질 수 없다고 변화된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를 일당이 지배해왔던 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정의당을 통해서만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지난해 새로 출범한 민중당도 생활 정치를 위한 후보를 내고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번 해서 당명을 알리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 목소리와 좀 더 밀착해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 후보 중심으로 광역 후보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선거에 나서는 군소정당들.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볼 점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경북 고령 군수 편입니다. 고령은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와 무소속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군수로 3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박용환 후보는 8년 동안 군정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은 지금 100년 대계의 검증된 그리고 정책 능력을 가진 군수, 힘 있는 군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야 문화권 조사와 연구를 국정 과제로 하고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동 쪽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세수 정대를 하고 우리 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관광산업은 굴도 없는 산업으로서 많은 관광객들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무소속 이묵강 후보는 고령군 공무원 출신으로 경직된 공직사회와 침체한 군정을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사회를 정말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그다음에 원칙이 바로 선 고령을 만들고 싶고 그다음 반칙 없는 고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예산 규모를 4천억 원까지 만들고 상수도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첨단 시설이라든지 또는 민영 아파트를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면적을 많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공무원 출신으로 지역 사회 기반이 탄탄한 두 후보의 맞대결로 고령군 선거 현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열전 현장 경산시장 편입니다. 이 경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는데 누구의 공약이 더 적합하고 현실적인지 살펴보시죠. 신병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찬진 후보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인 하양과 2호선 종점인 영남대를 연결하는 순환선 건설로 교통 접근망을 확충하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과
도시대학 상생 프로젝트,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 제공과 저감 대책 수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산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장을 할 것이며 경산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활기를 불어넣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영조 후보는 경산 4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존의 경산 1, 2, 3 산업단지와 연계 효과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경산 센트럴파크 조성,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암양 금구에서 진량 나들목 간 도로 확포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경산을 가장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하고 모두가 다 함께 참 즐겨하는, 그리고 또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포부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재학 후보는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경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저출산 대책과 문화관광도시 경산건설, 신성장 동력 확보와 4차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다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민 참여 기획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구 27만 명의 교육도시이자 산업도시인 경산시, 대표적인 도농복합형 도시인 경산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경산 시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연설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미군기지 문제와 낙후된 생활여건 개선 방안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현철 후보와 자유한국당 조재구 후보 모두 미군기지가 남구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우리 지역의 김부겸 장관과 협의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남구에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도 상의를 했고 대구시 3차 순환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시 예산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활 여건을 좋게 바꿀지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낙후 지역 개발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건립을 보통들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데 주민이 참여되도록. 역세권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우리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해서 남구에 이 젊은 층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연설회에 나온 대한애국당 강덕수 후보는 현 정권과 자유한국당 비판에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 썼고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로 치닫고 있는 그 길목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권태영 후보는 자신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남구의 살림을 꾸려가고 복잡하게 얽힌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저녁 11시 10분부터는 김천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6회 지방선거에서 8%, 20대 총선 10.13%, 지난해 대선은 22.28%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 경북도 20대 총선 14%에서 지난 대선 27.2%로 상승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대구 지역 환경단체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낙동강 재자연화와 앞산 803, 비슬산 개발 전면 재검토,
미세먼지 관리와 환경교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혈세를 낭비하는 토건 위주 사업 대신 시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등 경북 지역 노동자 10,000명 모임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찬교 경북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인 이찬교 후보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와 교육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이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일부 언론과 상대 후보가 지나치게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교육감 후보라는 약점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봉화경찰서는 봉화군수 출마자의 지지를 당부하며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봉화군 석포면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집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양군 선관위도 특정 군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현금 20만 원씩을 건네고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구시 달서구 월배중학교에서 학생 180여 명이 집단으로 고열과 설사 증세를 보임에 따라 교육청이 각 학교에 위생 안전 조치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식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든 학교의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교육을 하고 내일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불시에 각 학교 급식을 점검할 예정이며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은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 조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 2만여 명에게서 10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류로만 있는 회사를 미국 코인 유통회사로 홍보해 27만 원만 내면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며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2만 명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